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셧다운 위기에도 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셧다운 우려 자체가 이제 있었습니다만, 역시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셧다운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움직인 지수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셧다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말한 것은 설령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그리고 셧다운 기간 자체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 셧다운 기간 동안에 증시가 그렇게 여러 번 하락한 사례가 그렇게 하락한 적도 있었지만 상승한 적도 만만치 않게 좀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경계감 자체를 그렇게 크게 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영업순이익 모두 다 80%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왔던 어떤 지표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극복했다라는 점도 역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94.4 나와서 이게 이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주요 지표를 보면 일관되게 다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로 보면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확장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장성 자체, 그러니까 개선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전화보다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IBM 실적이 잘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망치라든가 향후에 어떤 비용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세제 개편한 이후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비용 때문에 나쁘게 나온 것일 뿐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실적이 설령 예상치를 하회하는 몇몇 기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또는 세제 개편안 인하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비용 이상의 어떤 의미를 주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전망치 자체도 법인세를 적용을 했을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닝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종목의 흐름들을 보면 조금 경계하는 감도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요. 이날 강세였던 종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대장주라고 하는 우리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날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의류 업체들, 우리가 보통 폴로랄프로렌이라든가 이런 몇몇 의류 업체들이라든가 소매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형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높은 종목군들 중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비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일단 경계감도 일부는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 높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지수에 좀 민감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1월 들어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경계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적절히 합쳐지는 가운데 어쨌든 경기는 좋다 이런 어떤 전망의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량 증가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달러는 소폭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들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달러 인덱스부터 좀 살펴보면 달러는 이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경계가 물론 미국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달러가 풀리는 것이 또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 공급량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는 이제 소폭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64달러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생산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 같다.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의 무게가 실리면서 유가가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 쪽에서는 감산 약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채굴량이 좀 증가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증가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일부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생산량 증가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따라서 원유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65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새로운 어떤 원동력,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단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중동 쪽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생산량 감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아시아권에서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증시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 7%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11.27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000계약 이상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2,212계약 정도 대규모로 매수하는 가운데 0.3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다만 이 수치는 이제 셧다운이 확정되기 전 수치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부 경계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야간 선물과 무관하게 증시는 좀 혼조세로 출발할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부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을 했다라는 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요 관공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는 약 8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총 18번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중에 8번 상승을 했고요. 9번 하락을 하고 한 번은 보합 정도였습니다. 근데 9번 하락한 거 중에 6번이 1981년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2년 이후를 보면 11번의 셧다운 중에서 7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셧다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초반에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초반에는 주로 하락하는 쪽으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기간 자체가 좀 짧았던 측면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에 아주 공포감을 줄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길게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길어봐야 3주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다. 3주면은 역대 최대 기간 근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긴장감 높은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상대적으로 이전 대통령보다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셧다운 자체는 어쨌든 주식시장에 호재일 리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언제쯤 해결될지에 따라서 전망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셧다운의 어떤 그 기간이 좀 짧아질지 여부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역시 실적, 그러니까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오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부도 역시 좀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기존에는 금융주들 중심으로 실적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포드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어떤 제조업체들의 실적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용시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몰려있는 이번 주 실적이 셧다운 이슈를 좀 덮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이슈인데 22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결과적으로 이제 양쪽 하나가 축소가 되고 중단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일부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자체가 언급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또 국제유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열리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특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지는지 여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까지 주력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